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2-3-1이고요. 세포와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전까지는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요번엔 이제 생명 시스템, 생명에 관한 거 이제 할 거고요.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 단위, 그러니까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다? 세포예요, 세포. 그러니까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된 구조적 단위이며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포로부터 이제 생물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세포들이 모여서 생물이 구성이 된다. 이거 아마 여러분 저거 얘기했을 건데,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체, 이렇게 4개의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서 생물이 만들어지고,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고요. 동물에게는 기관계가 있죠. 동물에게는 기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물의 이제 그 구성 단계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에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다라는 거고,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세포도 당연히 부위에 따라 모양이나 크기가 당연히 다양하고 각각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뭐 상피세포, 신경세포 이런 예들이 있어요. 당연히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달라요.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봐두도록 하고요. 요 세포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대표적인 세포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 신경세포 같은 특징적인 것들 말고 일반적인 세포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요거를 먼저 볼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핵이다. 핵은 빨간색으로 합시다. 아주 중요한 거 뭐다? 핵. 요 핵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요 핵이 없는 세포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원핵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시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핵 세포는 이제 핵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전 물질이 세포 안을 그냥 떠돌고 다니는 걸 이제 원핵 세포, 원시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핵이라는 게 존재한다, 즉 핵막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진핵 세포예요. 핵막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유전 물질 DNA를 보호할 수 있는 진핵 세포가 있고, 이걸 이제 진화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핵막이 있냐 없냐로도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진핵 세포들을 볼 거예요. 핵막이 있는 거. 요 핵 속에, 핵은 이제 핵막과 핵막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정보를 갖는 DNA, 요 DNA를 가지고 이제 있는 염색체, 염색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염색사로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핵은 이제 염색체 DNA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 핵막,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핵막은 이제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 요 핵막은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핵막은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핵,
핵공이라는 게 있어요. 핵공은 뭐하냐면 RNA가 이제 RNA를 이동시키는 RNA 이동 통로이기도 하고 물질의 이동 통로이기도 하겠죠. RNA 플러스 물질의 이동 통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핵공이라고 하는 건 RNA랑 물질, 뭐 영양소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물질의 이동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요한 거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는 DNA, 염색체가 요 핵막 안에 있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요 핵막이 두 번째로 이제 소포체를 써놓긴 했는데, 요 소포체는 뭐냐, 여기 있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건데, 이거 이제 핵막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핵막이랑 소포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동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포체는 뭐다? 통로. 이거 이제 핵막이 늘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핵막이 막 늘어져서 이제 그 물질들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이 소포체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소포체가, 거친면 소포체가 있고 매끈면 소포체가 있어요. 소포체는 이제 거친 소포체가 있고 매끈한 소포체가 있는데, 이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어요. 리보솜이 붙어 있고, 매끈면 소포체에는 리보솜이 거의 없어요. 자, 이 거친면 소포체는 핵막 근처에요. 핵막 근처에 있는 게 이제 매끈면 소포체고, 거친면 소포체고, 매끈면 소포체는 핵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핵막 근처, 핵막에서 글씨가 좀 그러네요. 핵막에서 멀리 있는 게 이제 매끈면 소포체인데, 거친면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이 다 붙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리보솜은 DNA 유전 정보를 갖고 오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로 복제해서 가지고 나와서 단백질을 합성할 거예요. 리보솜이 DNA 유전 정보를 복제해서 갖고 나오는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핵에서 가까운 쪽에 리보솜이 당연히 많겠죠. 핵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리보솜으로 보내서 이제 그러니까 RNA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야지, 멀리까지 보낼 필요 없잖아요. 멀리까지 보내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리보솜은 핵막 근처에 있는 소포체에 많이 붙어 있어요. 즉, 그래서 그 소포체 이름을 리보솜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거친면 소포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친면 소포체. 그래서 이제 거친면 소포체에 많이 붙어 있는 리보솜이 있고, 리보솜이 많이 붙은 거친면 소포체가 있고, 핵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RNA를 바로 받아서 이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면, 그 합성한 단백질이 이제 통로라 그랬잖아요. 소포체가 단백질이 쭉 이동을 해요. 소포체를 타고 이동해서 어디로 가느냐? 골지체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핵, 소포체, 그리고 그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 만드는 물질들이 소포체를 쭉 타고 가면 골지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소포체가 당연히 이게 소포체 끝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장하고 운반하는 거. 그러니까 소포체가 이제 쭉 늘어져서 맨 끝에 오면 이제 골지체가 되는데, 그 골지체는 이제 소포체가 떨어져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이런 물질들을 포장해서 떨어져 나온 그 포장한 그 선물 포장하듯이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머니가 생각이 안 났네.
그러니까 골지체는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백질을 이제 저장시켜 놓는 이제 주머니. 그래서 이제 세포 속에다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핵에서, 그러니까 핵이 되게 중요하고 그 핵에 있는 DNA를 복제해 나온 RNA가 핵공으로 빠져나오면 그게 이제 소포체라는 통로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거기 붙어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이 이제 소포체를 쭉 타고 와서 끝에 소포체 끝 쪽으로 가면 이제 그 소포체가 이제 그 단백질 같은 걸 감싸서 주머니로 만들어서 떨어져 나온다. 그게 이제 골지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먼저 할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소라고 돼 있죠. 얘는 이제 포도당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에너지를 이제 ATP에다 저장하는 녀석인데, ATP에다 이제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요. 그 포도당하고 산소를 이제 결합시켜서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배출을 시키죠. 그걸 이제 노폐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을 만드는데, 그 노폐물은 이제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그 작업에서 나오는 노폐물이고,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거는 포도당이랑 산소를 이용해서 ATP,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ATP를 만들어낸다. ATP가 뭐냐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트라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기 3개가 붙은 거예요. 포스파이트 인산기가 트리 3개,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거고, 여기에다 이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이제 그 인산기를 떨어뜨리면서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ADP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아데노신 다이포스파이트인데 인산기 2개짜리예요.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했다, 저장했다, 방출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걸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엽록체는 식물에만 있죠. 엽록체는 이제 식물에만 있는 거. 엽록체는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죠. 이제 CO2랑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 합성하는 거, 그리고 산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엽록체에서 하는 역할이고, 식물 세포에만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죠.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게 있고, 요 세포막 바깥에 식물 세포에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엽록체. 그래서 이제 식물 세포는 벽에 의해서 딱 모양이 고정돼 있어요. 세포 모양을 고정시키고, 동물 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동물 세포는 모양이 되게 천차만별로 존재한다 라는 거고, 또 식물에 존재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액포. 그러니까 식물은 세포벽이라고 하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질 출입이 실은 안 돼요.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쉽지 않고 갖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 세포는 요 액포라는 곳에다가 노폐물을 저장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세포 소기관은 순차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핵, 소포체, 그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 그 다음 소포체 끝에 있는 골지체로 주머니로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을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공통으로 있는 거 미토콘드리아랑 세포막은 공통으로 있지만,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엽록체, 세포벽, 액포 이렇게 있다 라는 거 있고요.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리소좀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소좀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물질 분해, 물질을 분해하는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냥 알아두도록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세포막 구조를 이제 잠깐 볼 거예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이제 인지질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모양으로 존재를 해요. 머리 부분 친수성이 바깥에 있고 소수성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지질 두 개가 맞닿아 있는 모양으로 하나의 막을 형성해요. 요게 이제 하나의 막이죠. 하나의 막을 형성을 한다. 그럼 아까 잠깐만,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네요. 자, 뭘 얘기 안 했냐면, 아까 핵은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라 그랬잖아요.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아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화살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 핵막과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단일막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단일막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 이제 그 막을 보는 건데, 세포막은 그럼 이중막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막이 두 층 있다는 얘기겠죠? 막이 이렇게 두 줄이 있다. 이중막은 저 막이 두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막은 인지질로 되어 있는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요 세포막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이중막 구조이다 라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요 세포막에는 요 인지질 이중층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단백질도 존재를 하는데, 요걸 이제 막단백질이라고 불러요. 막에 박혀있는 단백질이라고 하면 돼요. 얘는 물질 이동의 통로가 돼요. 요거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은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크기가 작은 물질이거나 지용성 물질. 그러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 게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는 무극성 물질, 그 다음에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물질, 그 다음에 크기 작은 거, 크기가 작은 물질, 요렇게가 이제 막을 통해서는 요런 애들이 잘 통과를 하고요. 그럼 이제 그 수용성, 그러니까 극성 물질, 이온이기도 하죠. 극성 물질이나 또는 이온 물질,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 크기가 큰 물질은 이거는 세포막 통과 잘 못해요. 세포막으로 통과는 하는데 잘 안돼요. X로 하지 말고. 세포막 통과가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막단백질, 아까 얘기했던 그 세포막 사이에 박혀있는 막단백질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온이나 이제 극성물질 또는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물질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세포막이 아니라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한다. 근데 이 물질이 이동하는 거 이제 확산이잖아요. 확산은 이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물질의 이동은 항상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확산은 확산인데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확산을 촉진, 더 빠르게 한다는 거죠.
확산을 좀 더 빠르게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좀 천천히 일어나는 건데,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촉진 확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로 길을 열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온의 이동이나 뭐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물질이나 수용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되게 빠르게 이동을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막을 통해서 그 천천히 확산을 시키지 않고 되게 빠르게 촉진 확산을 일으킨다. 촉진 확산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이동을 할 거고요. 확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삼투라는 현상이 있는데, 요 삼투는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거죠.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건데, 실은 확산이나 삼투나 똑같은 현상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투는,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용액이라고 하면 물이 많고, 그렇죠? 물이 많은 거죠. 물질이 적고 물이 많은 거고, 농도가 높은 용액은 물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요.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물의 농도가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요거는 언급을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어쨌든 삼투나 확산이나 이동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삼투는 물이 이동을 할 거고, 확산은 물질이 이동을 할 거예요. 용질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나 용질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동하는 물질이 많은 쪽에서 이동하는 물질이 적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다. 똑같은 현상인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물질의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매 같은 물의 이동이 아니라 물질의 이동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삼투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삼투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산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은 그렇진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동하는 주체, 이동하는 물질의 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필요하면 요청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좀 잘 봐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극성, 지용성, 크기가 작은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그냥 막을 통해서 천천히 이동을 할 거고요. 우리가 몸에서 되게 필요한 거, 극성 물질 또는 이온이나 수용성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수용성 물질 또는 크기가 큰 물질들은 되게 빠르게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시킨다 라는 거, 여러분 요거 잘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질문하시고 수업 시간에 질문 받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